계속 그 센터에만 계셨던 설경구 씨가 유독 이 우주를 보면서 지금 놀라워하시는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경구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도경수 씨. 네, 안녕하세요. 덕문에서 선우 역을 맡은 도경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김희애 씨. 네, 안녕하세요. 김희애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김용하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각본과 연출을 맡은 김용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네 분, 정말 덕문의 주역분들인데, 이 작품 저희가 방금 전에 티저 예고편을 받고 아주 짧았지만, 예, 정말 광활한 우주가 스크린에 펼쳐지는 모습을 함께 봤는데,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설경구 씨가 대표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연도는 2029년도고요. 달 탐사를 떠난 대한민국의 우주대원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조난을 당하게 되고 그 대원을 지구로 귀환시키기 위한 지구인들의 사투를 벌인 영화입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짧은 소개만으로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 시나리오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어떤 점에 이끌려서 이걸 해야겠다 하셨나요? 시나리오는 뭐 여태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미지의 세계여서 저는 물론 달로 나가는 우주인 역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이 일단 우주의 세계를 그리는 영화여서 안 해봤던 영역이어서 또 호기심이 있었고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김용화입니다. 아주 짧고 간결합니다. 선택의 이유는 김용화다. 도경수 씨 어떤 이야기에 끌렸나요? 저는 처음 이제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냥 마냥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우주 영화가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신기했고, 그리고 제가 선택하게 된 결심은 당연히 너무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그리고 저도 감독님이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결심을 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네, 설경구, 김용화. 김혜선. 제가 이제 노으로 그랬는데, 자, 김희애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에 덤은 시나리오를 보고, 너무 설레이고, 네, 저는 이제 주로 드라마적인 그런 스토리에 출연을 하다가 이렇게 SF적인 정말 스펙타클한, 영화의 그 시나리오를 받으니까 너무 막 설레이고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배우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김용화 감독님의 그 믿음,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뛰는 그런 출발이었고, 촬영 내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네. 정말 이 배우 세 분이 모두 입을 모아 이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에 굉장히 설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한 이유에는 그 중심에 김용화 감독님을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감독님, 이 이야기의 시작이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고, 그리고 또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네, 신과 함께를 하면서 모든 이야기가 현실에 발을 잘 딛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작가나 감독이 취해야 될 몫이긴 했는데, 아무튼 영화가 되게 판타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같은 감정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에 땅에 발을 좀 더 붙이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또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원안을 보게 되었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관계선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에서 조선인님이 지금 한번 부족 하나만 만들어 봤으니까 하셨죠? 예.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꿈꾸고 동경해왔던 그 우주와 달에 대해서 지금의 한국의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한번 도전장을 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제 달에 첫 발을 내디딘 그 감격도 잠시 38.4만 킬로미터 떨어진 그 달에 홀로 고립이 됐어요.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아찔하고 막막한데 구해야죠. 어떻게든 구해야죠. 도경수인데. 자, 우리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 그러면 살아남아야 하는 자, 그리고 어떻게든 살려야 하는 자, 자, 이분들 한 분씩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경구 씨, 제국 어떤 인물인가요?
예, 그 극중 5년 전 한국 최초로 그 유인 달 탐사선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였고 그때 당시 우주센터 센터장이었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발사와 동시에 폭발을 하면서 대원들도 다 잃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좀 멀리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속에 있는 천문대에서 기거하고 있는 김재국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전 센터장이신데 사실 이야기에 끌렸다고도 하셨지만 이미 시나리오를 보기에 앞서서 그냥 하신다 그러셨다고요? 감독님 때문에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업 영화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제가 쌍천만을 한 김영하 감독님이라면 제가 믿고 저를 맡겨도 될 것이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지도 않고 볼 필요가 없었죠. 보시고 나서 더 좋아하셨다는 후문도 있는데요. 촬영하면서 30년 차 배우도 놀라게 만든 우리 김용하 감독님의 디렉팅이 있었다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몇 번, 한 번이 아니고 이렇게 감독님 그 디렉팅은 노트는 이렇게 배우와 감독이 머리를 맞대고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조금 초반에 좀 당황스러웠는데 지나가면서 툭 얘기해요. 근데 제가 지금 특히 안 풀리고 있었을 때 결정적인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뭐 구체적인 씬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스포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설명을 못 해드릴 것 같아서 감정씬이었는데 잘 안 됐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누구와의 어떤 화해를 생각해 봅시다 하면서 싹 지나갔는데 저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저는 이렇게 지금 상황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하신 거는 지금 상황과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면서 제가 많은 힌트를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야, 정말 무심하게 툭 던져준 그 말이 네. 엄청난 그 열쇠가 됐던 그 순간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감독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저기 선배님을 모시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이제 오브라더스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고 이제 그 당시 완전 신인 감독일 때인데 제가 강남 카페 뭐 장소에 미팅을 하러 나갔다가 그때 이제 박하사탕인가? 어마어마했죠. 네.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정도 끝나신 것 같은데 저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알아보신 거예요. 그 대배우신 지금은 더 큰 대배우시지만 그 저한테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잠깐 인사하시다 아시더니 설경입니다 그러시더니 감독님이 이 영화 만드셨냐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랬더니 나 영화 너무 좋게 봤다고 재밌게 봤다고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언젠간 기회가 되면 작품 한 번 하자고 그게 17년 전 일이거든요. 17년 전 카페에서. 제가 근데 그 다음에 한 번도 연락을 못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 시나리오를 쓰자마자 생각났던 인물이었고 그래가 찾아뵙죠. 그게 인연입니다. 기억나세요, 설경구 씨? 그 17년 전 카페? 네. 17년 동안 그럼 연락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연락을 기다린 건 아니고요. 안 오시더라고요. 지금 만나려고. 그렇죠. 네. 더문과 함께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더 문과 함께하기 위해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게 감독님께서 그냥 또 지나가는 말로 이 제국은 날카롭고 예민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에 또 엄청난 감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엄청난 감명은 아니고요. 이렇게 일단 본능적으로 쪄 있는 역할이 아니면은 이렇게 촬영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몸을 좀 가볍게 하려고 하는 그런 김혜 씨가 과정이지. 뭔가 아니에요. 남자분들이 독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더 아주 그래서, 막 너무 무섭게 해서 뭐 촬영 중에 뭘 먹는 입에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고 그 식사 시간에도 사라져요. 그냥 사라지고 그리고 아침에 보통 모이면은 뭐 한두 시간 뭐 전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데 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줄넘기 3,000개를 했다는 등 뭐 5,000개를 했다는 등 그런 전설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쫙 빼서 막 얼굴이 반쪽이 돼갖고 나타나셔서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장난 아니다. 그래서 긴장하자 그러고 막 긴장하고 하고. 분발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분위기를. 있었어요. 야, 도경수 씨랑 같은 화면에 안 나온 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이렇게 투샷으로 나왔으면 아마 더 했을 겁니다. 아마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아 3시가 뼈만 아니라 남게 나가가지고. 3시가 아니라 1시에 네. 일어났을 거다. 지금. 도경수 씨와 투샷이 안 걸린 게 얼마나 다행인지 진짜.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가 도경수 씨 캐릭터를 한번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경수 씨, 선우 어떤 인물인가요? 선우는 우리호의 막내 우주 대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우주로 가게 되고, 근데 또 예기치 못한 사고로 거기서 이제 동료 배우들을 이제 잃게 되고, 그리고 홀로 이제 남았잖아요. 그래서 미션을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수행하기 위해 그 상황에서 사투를 엄청 벌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정말 혼자 고립된 상황에서 사투를 벌이는 그런 네네. 선우예요. 사실 도경수 씨가 이렇게 마냥 선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그 이면에 엄청난 강렬한 반전을 갖고 있어서 감독님께서 캐스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었나요, 경수 씨? 그러면 저 몰랐습니다. 그럼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제가요? 예. 뭐 너무 가까이서 자주 보는 제가 예뻐하는 배우라 사실 사람이 매력을 느끼는 건 액면에서 보이는 느낌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이면에 그가 살아온 여러 가지 느낌들을 표현하는 걸 발견됐을 때 거기서 이제 매력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도경수는 그게 엄청난 배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듣었거든요. 이 친구의 뭐 가정이라든지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꽤 남들보다는 좀 많이 아는 편인데 정말 남자고 이 영화에 나온 그 황선우란 캐릭터에 버금갈 정도로 이타적인 면도 갖고 있고 많은 아픔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매력이 있는지를 그렇죠. 밝고 선하고 저는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이 배우 제 생각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오래 가잖아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선우라는 캐릭터를 누구보다 잘 표현해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셨는데 특히나 설경구 씨와 도경수 씨가 실제로 닮은 부분이 있어서 두 분을 캐스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남다른 지금 두 분이 웃는데 인매랑 느낌이 얼굴 조금만 가까이 대보시겠어요? 욕 먹어요 저. 에이 무슨 말씀? 두 분. 이러지 마세요. 아니 지금 우리 지천명 아이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 두 분 아이돌 지천명 아이돌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자님들 아이돌들의 만남 조금만 가까이 해주시겠어요? 네. 박수를 받으며 자 설경구 씨 한번 가까이. 지금 눈물이 나네.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도경수 씨는 김영하 감독님과 신감께서 만났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더 잘 통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신과 함께 때는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감독님이 그때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번 현장에서는 같이 얘기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정말 많이 친해지고 그리고 감독님이랑 그 교류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감독님이랑 엄청 가까워졌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깊은 교류가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네네. 근데 그런 교류는 있었지만 영화상에서는 혼자 고립됐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외로웠습니다. 지구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웠다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사실 연기할 땐 선우 그 감정들이 좀 극적인 감정들이 많아서 막 집중할 때는 사실 몰랐는데 감독님이 언제 한번 그거 편집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지구의 그 우주 센터 안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딱 보고 한 거의 50명 이상이 있었나요? 센터니까요. 300명 정도. 네, 300명 정도 있었어요. 200명 정도. 제가 봤던데 앵글에 그랬나 봐요. 근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감독님이랑은 계속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근데 이제 감독님이 저 말고 이외의 씬을 촬영하실 때는 저는 거의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 있고
그런 시간이 많았어서 항상 이제 저도 좀 선배님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그래서 외로웠던 기억이. 그 외로움을 그 스크린에 고스란히 고립된 외로움을 표출해내시지 않을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김희애 씨가 맡은 문영 어떤 역할인가요? 네, 나사에서 유인달 궤도선 루나 게이트웨이를 책임지는 메인 디렉터입니다. 그리고 제국과는 뭐 과거에 인연이 좀 있었지만은 제국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 인연을 끊고 산 지가 오래예요. 그리고 달에 고립된 우리 대한민국 대원을 구출할 마지막 희망으로 저한테 연락을 하지만 도움을 주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실 때 시나리오 보면서 굉장히 설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번 작품을 준비하는 내내 굉장히 심장이 쿵쿵댄 신인 같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마 뭐 그 제가 이제 직업이 나사의 메인 디렉터다 보니까 잉글리시로 모든 대화를 영어로. 예, 그래서 아마 그 얘기신 것 같은데 또 너무 그게 용어가 뭐 궤도, 뭐 고도 막그 생전 써보지 안 쓰는. 못한 그런 단어들로 이루어진 건데 거기 앉아 계신 그 외국 배우분들도 그냥 영문 모르고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니라 다 지적인 분들이에요. 굉장히 저기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막 잘난 척하면서 영어로 막 하려니까 좀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과 같은 마음으로 이번에 촬영에 임하셨는데 네. 그 김인 씨가 유퀴즈에 나오신 거 이제 기자님들도 보셨겠지만 가족 여행 중에서도 영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분이신데 이번에 좀 빛을 발했을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영어란 외국어라는 게 끝이 없고 저는 그렇죠. 정말 너무 초보예요. 그래도 그거라도 안 했으면은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저기 좀 신났던 부분도 있었고요. 참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동시에 그런 복합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인 씨가 정말 어느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하셨냐면 대사 하나를 위해서 수많은 감정을 준비해서 감독님께서 실제로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저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먹었고요. 이제 제일 제가 마음을 졸였던 장면들이 후반부 한 40분의 감정으로 좀 많이 치달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선배님의 이제 장시간의 연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20년 차 감독이다 보니까 여러 배우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뭐 배우가 작품을 준비하는 방식은 되게 다양해요. 되게 다양하고 자기만의 뭐 특징적인 방식들이 다 있는데 전 이렇게 시나리오를 썼던 자의까지를 포함한 연기 베리에이션을 갖고 준비해서 보여주시는 걸 처음 봤어요. 보통은 그런 데가 좀 대충은 좀 아쉬워서 감독은 되게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른 연기를 요구하곤 하거든요. 또 배우가 또 열심히 준비해 온 거니까 제가 또 그거를 함부로 뭐 편집도 붙여보기 전에 에너지도 어떤 에너지인지 모르는 테이크만 보고서는 판단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돌려내서 여러 번 시키기 마련인데 그런 얘기가 무색해할 정도로 나는 이런 감정이다 라고 하고서 먼저 한번 하시고 시나리오 봤을 땐 이런 감정이었다 그리고 이런 감정도 있을 수 있다 라고 하시는데 그게 감정의 수위가 낮지 않은 연기였어요. 꽤 길었고 뭐 저뿐 아니라 모든 뭐 카메라 뭐 잡고 있던 촬영팀도 그렇고 참탄을 금치 못했죠. 배우의 준비에 대해서 한숨이었어요. 배우의 품위를 또 보여주셨네요. 엄청납니다. 네. 자, 이 사실 저는 더 놀라운 건 세 분의 호흡인데 왜냐하면 같이 세 분이 만나서 연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에요. 설경구 씨는 한국의 나로 우주센터에 계시고 그리고 도경수 씨는 광활한 우주 달에 있고요. 그리고 김희애 씨는 미국 나사에 계세요. 그런데 따로 연기했으면서도 강렬한 시너지를 터뜨렸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이번에 새로운 점 같은데 어떠셨나요? 김희애 씨께 좀 여쭤볼게요. 그 에너지. 뭐 미처 옆에 있지 않았구나라는 걸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충분히 인지가 됐었고요. 예, 그리고 또 배우라는 게 모든 걸 경험한다거나 뭐 해서 하는 직업이 아니고 상상과 모든 거를 이렇게 자기만의 걸 풀어서 하는 거니까 전혀 뭐 문제되지 않았고 오히려 굉장히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새로운 배우로서. 경험. 네. 감독님은 사실 감독님이 더 어려우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톤들을 하나로 이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야 됐기 때문에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셨는지. 그게 뭐 잘 병합이 돼야죠. 근데 이제 또 상황상 여러 가지 뭐 스케줄링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배우들이 먼저 연기를 해서 이렇게 맞춰볼 수 있는 순간도 없었고, 근데 이것마저도 저는 배우님들한테 굉장히 의존을 많이 했던 게 시나리오 해석력에 저는 의존을 많이 한 거죠. 그것을 굉장히 저 이상으로 잘 해석을 해내셨고, 그래서 특별한 디렉션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의 호흡이나 리듬들이 많이 나와서 저만 특별히 감독인 척을 하지 않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많이 좀 방관하고 편집했습니다. 와, 예. 새로운 감정과 톤앤 매너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설경구 씨와 도경수 씨는 이번 작품에서 함께해서 너무 좋았는데 함께하는 씬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다음 작품에서 꼭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설경구 씨 맞습니까? 예, 그렇죠. 뭐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만나는 거 외에는 없었죠. 그래도 저는 다행히 그 도경수 씨가 찍어 놓은 분량을 보면서 하는 장면도 있고 해서 좀 다행이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 많아서 다른 작품에서 좀 얼굴 맞대고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죠. 어떤 장르에서 만나고 싶으세요? 다음 작품. 장르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김영하 감독님께서 생각해주지 않겠습니까? 아, 무조건 같이 간다. 예, 우주로 같이 가든지 센터에서 같이 일을 하든지 무조건 같이 간다. 산속으로 같이 들어가든지. 도경수 씨는 만약에 다음 작품 선배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역할로 만나보고 싶어요? 그냥 저는 좀 눈을 마주칠 수 있고 얼굴을 계속 같이 두고 할 수 있는 연기를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다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서로 딴 생각하는 장면. 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은 그럼 각각 계셨던 곳이 달랐기 때문에 딱 들어갔을 때 나 진짜 이곳에 온 것 같다 이런 느낌 들었을 것 같아요. 설경구 씨 센터에 들어가셨을 때. 예, 저는 주 무대가 우주센터인데 첫 촬영 첫 고사를 우주센터에서 지냈어요. 대전에 있는 세트장인데 근데 들어가면서 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었어요. 그래서 배우가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블루매트 쳐져 있는 데서 어느 정도만 지어놓고 연결해서 이렇게 그 어떤 포인트를 주면 거기에 시선 맞춰서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전 2층까지 다 풀 세팅을 해줘서 큰 대형 모니터부터 해서 그리고 우리 한 200명 가까운 요원들이 있었었는데 매일 나와서 각자 모니터를 보면서 계속 연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배우한테 엄청나게 그 현장감을 주어서 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자, 우주센터는 이랬고, 자, 우리 경수 씨는 정말 광활한 우주 달을 직접 체험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똑같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면은 진짜 너무 리얼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저는 오히려 막 블루라든지 뭐 그런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진짜 우주선이나 제가 입었던 우주복이나 그리고 제가 탔던 월면차 그게 진짜 운행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거의 달에 와 있구나라고 상상을 하면서 했던 게 컸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리얼함 네. 느끼셨겠네요. 미국 나사는 어땠나요? 네, 정말 뭐 저는 이제 참고 삼아서 외국 미드나 그런 의화를 보면서 굉장히 부럽고 우리는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모든 게 너무 완벽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주연 배우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조연이나 보조 출연자에 따라서 그 작품이 A급인지 B급인지 결정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사의 그 세트장에 오신 그 외국인 배우도 어디서 이렇게 정말 모시고 오셨는지 너무나 연기를 잘하시고 정말 나사의 그 우주인 같아요. 그리고 너무 연기를 잘 해주셔서 물론 따로 찍었죠. 그래서 그분들 연기를 보고 제가 리액션을 했던 적도 있는데 너무 진심을 담아서 그분들이 연기를 해서 제가 오히려 그걸 받고 연기를 했던 기억도 있고요. 와 정말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그 배우분들을 모시고 이런 정말 완벽한 나사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저는 이제 이 도경수 씨랑 이렇게 찍은 걸 봤는데 아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왔다는 것이 굉장히 소름이 돋았고 배우로서는 너무나 흥분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함께했던 모든 배우 스태프들이 하나가 돼서 촬영했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디테일까지 잡은 제작진의 노력이 가히 돋보이는 작품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감독님께 요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은 사실 영화상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텐데 더문을 이제 보실 예비 관객들이 이렇게 보면 더 재밌게 영화를 볼 수 있다. 뭐 아까 말씀 주셨는데 자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그게 같이 가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체험하는 영화를 되게 즐겨왔었고 제가 주로 모아갖고 공부해왔던 작품들. 근데 어느 순간 극장 환경이 OTT의 드라마보다도 퀄리티가 안 좋아지는 시간도 같이 경험했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하면서 이 다음 작품은 정말 한국 영화지만 기술적인 모든 것들을 그동안 제가 수혜를 받았다면 관객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한번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체험을 그대로 들려드리고 싶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각적인 쾌감이 정말 극도로 좀 올라와서 흥분이 되는 그러려면 여러 가지 기술적 요소가 충족이 되어야 하고 뭐 지금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4K 네이티브 촬영 방식과 렌더 방식도 그렇고 그리고 사운드도 저희 600채널 이상을 쓰고 있거든요. 최초에 이제 돌비 시네마가 선정된 것도 사실 그러저런 이유인데 그런 면에서 영화 보는 2시간 동안 마치 내가 달에 와 있고 우주를 체험하고 있고 그 안에서 조난을 당했고 이런 관객 스스로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런 체험을 하시고 좋은 감정으로 극장을 나서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관객 한 분 한 분에게 진짜 헌사하는 마음으로 선물하는 마음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모든 촬영 그리고 VFX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4K로 작업하셨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한국 영화적으로나 굉장히 큰 도전이었을 텐데요. 자, 이걸 해낸 우리 김용화 감독님 그리고 이 더문에 대한 궁금증 많으시죠? 이제 마이크를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데일리안의 홍종선입니다. 네. 영상들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벅찬데요. 감독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영화 국가대표부터 미스터고 신과 함께 또 이번 더문까지 우리 한국 영화에 있어서 어떤 촬영, 특수효과, 컴퓨터 그래픽 늘 어떤 영상 기술의 진일보랄까요? 세장을 열어 오시는데요. 사실 이제 감독이라고 하면 어떤 특히 김영하 감독님 역시 이야기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늘 보면은 하드웨어의 진심이세요. 사실 더 재밌는 스토리로도 승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 이 작업을 고집하시는 어떤 이유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네. 제가 기술을 뭐 그 정도로 많이 알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영화에서 존재하고 있는 물리적인 요소인 화면과 사운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감정과 스토리를 에서 관객분들이 빠져나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일환이고요. 저는 감정 하나로 감정이 다라고 보고 지금도 관객분들에게 저 스스로도 위로받고 있고 제가 영화를 만드는 이유가 제가 위로를 받는
만든다는 생각 때문에 만들거든요. 감지덕지하고 제가 참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동시에 그런 면에서 관객분들도 같이 동의해 주시는 그 감정 때문에 기술을 만드는 거고요. 이왕 할 거니까 흉내만 내는 수준에서는 하고 싶진 않았고 또 다행히 그런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생각을 일치시켜주는 대한민국의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아직도 많고요. 아무래도 저는 계속 지금 테크니컬을 전문한 제가 테크니션 같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만 저는 감정과 스토리가 영화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제가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고 계속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위로와 응원을 관객들과 서로 주고받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기자님 잠시만요. 마이크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 왼쪽.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센의 하수정 기자라고 네,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그 달이나 우주 공간에 고립됐다고 하면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제 관객들도 그냥 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체험하는 영화를 기대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관객들도 이미 외화에서 뭐 인터스텔라나 그래비티를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설정 자체가 그 달이나 우주 공간에 고립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래비티를 많이 연상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판 그래비티가 아닌가 하고 좀 그 커뮤니티에서도 좀 기대하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좀 부담감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뭐 더문만의 그 차별점이나 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또 강점이 있을 것 같다, 또 자신감 같은 거 그런 것도 없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비주얼적으로 그런 굉장히 훌륭한 영화들이죠. 근데 비주얼적으로 제가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들의 해상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나 사실적인 해상도면 그런 면에서는 시각적으로는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시도 아닐까라는 부분이 있었고, 시나리오 과정 속에서는 후반부 40분의 극적 구조가 여타의 영화들에서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그 영화를 풀어냈었고, 저는 제가 보고 싶고 제가 뭐 관객과 소통하고 싶은 방식의 구조로 써보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영화들하고도 좀 약간 차별화되는 극적 구조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름의 자신감을 좀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게 더문만의 매력이고 강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오른쪽에서 아까 들어주셨는데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기자님 받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국민일보의 최예슬 기자인데요. 네. 그 예고편만 잠깐 봐도 그 다음 스토리가 궁금해지고 뭔가 긴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흡입력 있게 봤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그 우주를 다룬 SF 장르가 지금 현재 되게 인기 있는 장르는 아니라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없으신지 감독님께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청각적으로 우주를 체험하는 것 외에도 이 세 분을 보면서 이 관계 속에서 좀 관객들이 느꼈을 만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과 함께 때는 한국에서 판타지는 절대 안 되는 장르라고 해서 제가 근데 그게 또 잘 된다고 해서 거기에 또 매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또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은 거고, 실제로 그 제가 만든 스토리와 감정이 어느 공간에서 펼쳐지느냐는 관객이 선택하는 데 굉장히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질적인 부분의 완성도에 대해서 다른 작품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정말 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성심성의껏 최대한 진심을 다해 만든다면 그 완성도에 관객분들이 좀 찾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 관계성에 있어서 주고 싶은 메시지. 저는 뭐 제가 스포가 될까봐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잘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관계가 되게 가깝고도 먼 관계들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주는 하나다라는 생각으로 신화를 썼고, 멀리서 보면
그렇게 좀 은유가 잘 되는 메시지적으로는 그렇게 영화를 보시고 나셔서 그런 은유하면서 단어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영화이길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지막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를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저 감독님과 설경구 배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독님은 어쨌든 신과 함께 이제 쌍천만 이후에 좀 오랜만에 컴백하게 되셨잖아요. 그 소감 좀 듣고 싶고요. 설경구 배우님은 아까 이제 감독님께서 그 17년 전에 함께 작업하자는 약속이 이번 작품으로 성사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소감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자, 오랜만 5년 만인가요, 감독님? 네. 5년 5년 만에 했는데 저는 엊그제 친구와 함께 인간을 개봉한 것 같을 정도로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요. 너무 매 작품 매 순간이 이렇게 제가 망각의 동물이니까 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작품처럼 이렇게 시대가 격변하고 극장 환경이 많이 변함을 동시에 체감하면서 보니까 더욱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 순간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진심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뭐 믹싱이든 사운드든 그게 무엇이든 마지막 순간까지 꼭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내놓자 이 생각만 하고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한테는 사실 오랜만이지만 감독님 매일 영화를 만들고 계셨기 때문에 어제가 오늘이고 예. 설경구 씨 17년 만에 17년 전이 그렇게 오래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간 같지는 않게 느껴지고요. 저는 김영하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 뽕짝부터 신과 함께까지 저 김영하 감독님은 되게 호기심이 많은 감독님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야기들이 다 너무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해서 그 더문이라는 이미 그래비티도 말씀하셨고 많이 익숙해진 그림일 수도 있는데 또 한국적인 로 다시 또 김영하 감독님으로 탄생되지 않았나 또 김영하의 그런 호기심에 같이 제가 또 같이 탑승을 해서 이 작품을 같이 한 거에 대해서 되게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사실은 CG 저희가 그 실제 세팅도 하고 VFX랑 같이 그 섞어서 표현을 VFX에만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조합을 잘 이뤄서 그림이 나오는 거라서 저도 사실 어떤 그림이 완성이 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완성본을 되게 궁금해하고 있고 호기심도 많이 생기고 어떻게 또 잘 구현하셨을까라는 그런 호기심도 있고 아무튼 되게 기대가 크고 또 흥행 너무 좋고 관객분들이 많이 체험해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그런 작품입니다. 김영하 감독님이랑 같이 작업해서 많이 행복했습니다. 예. 네. 조금 이따가 캠프파이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자, 소감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토클래스 유슬기 기자라고 네. 합니다. 네, 저희 도경수 배우님이랑 김희애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여태까지 많은 작품들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이번 현장에서 느끼셨던 어떤 차별점이나 디렉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배려를 받았다 혹은 감동을 받았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끝으로 감독님께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호기심이나 모험심이 여러 작품에서 느껴지는데 이런 모험의 동력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희 씨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장에서 느낀 차별점이라든지. 저는 더 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나 배우로서나 제가 너무 시야가 좁았구나. 더 문을 통해서 정말 세계관을 이렇게 넓게 가져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참 놀랐었고요. 저한테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예. 네, 도경수 씨는 어때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우의 그런 어떤 감정들이 되게 극적인 감정들이 많아서 그런 거를 이제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많이 풀어냈고 그리고 이제 편집본도 보면서 지구의 상황도 좀 보면서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좀 배려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저는 제일 놀랐던 건 그때 촬영할 때가 사실 겨울이었는데 제가 이제 두꺼운 우주복을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현장은 정말 항상 거의 저를 위해 시원하게 에어컨을 엄청 틀어주셨는데 여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스태프분들은 다 긴팔을 입고 계셨을 정도로 그 배려, 네, 그런 배려가 너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 무거운 우주복을 입고 또 감정 연기를 해낸 도경수 씨의 또 그 모습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이런 호기심과 도전의 동력 뭡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또 비웃으실 분이 있는데 저는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춘천 시골 촌놈이 아무것도 모르고 중대영화과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정말 아무 서포트가 없었거든요. 지금 저는 너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수혜를, 따뜻한 사랑과 수혜를 받았는데 이제쯤이면 영화 잘 만들 때도 되지 않았어라는 어떤 무언의 모든 메아리들이 저를 매일 괴롭히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제가 성공했던 작품과 내용을 계속해서 드립하는 거는 그 사회학적 용어도 있다 그러던데 그게 뭐 활동적 타성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머릿속에 싹 없애버리고 제가 영화계에서 저를 찾아주시는 한 계속해서 좀 더 도전하고 진일보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 네, 김영하 감독님은 참, 예, 항상 보면 상대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뵌 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늘 뵐 때마다 그때 모습 그대로시라 놀랍습니다, 정말. 자, 이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포토타임을 앞두고 있는데 포토타임 전에 끝인사를 좀 설경구 씨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8월 2일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또 뭐 영화 언론 시사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도경수 씨. 네, 진짜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이렇게 더문을 위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얼른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희애 씨. 네,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영하 감독님. 예,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우신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